60년 친구가 그의 아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친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의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가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가장 오래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무 깊이 뿌리내린 믿음은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배신인지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어떤 감정인지 그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묻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들어도 이미 무너진 것은 다시 서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72의 노인입니다. 그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진철.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진철은 전학생이었습니다. 낯선 교실, 낯선 아이들 사이에서 진철은 어디에도 섞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줄 맨 끝 자리, 아무도 옆에 앉으려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영수가 가방을 놓았습니다. 여기 앉아. 진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시작된 우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둘은 늘 함께였습니다. 같이 싸우고, 같이 벌을 서고, 같이 웃고, 같이 울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수업 시간에 쪽지를 주고받다 걸려서 교무실에 나란히 불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같은 여학생을 좋아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웃으며 꺼낼 수 있는 추억이었습니다. 아니,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왔고 제대 후에는 같은 동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혼식 사회도 서로 봐줬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아내 미정, 그녀를 처음 소개해준 사람도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야, 나 아는 애 있는데 한번 만나봐. 내 스타일이야. 진철의 그 말 한마디가 영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니, 완벽했습니다. 진심으로 60년이라는 세월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쌓아온 모든 계절이었습니다. 봄에 같이 심은 나무가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한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영수와 미정은 평범하지만 단단한 부부였습니다. 크게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아이 둘을 키우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큰 다툼도 없었습니다. 물론 작은 다툼이야 있었지만 그것은 모든 부부가 겪는 일이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하고 다소곳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도 크게 웃지 않았고 슬플 때도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수는 그것이 미정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돌아보면 어쩌면 그것이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철 역시 가까운 이웃처럼 늘 곁에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했고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오갔습니다. 아이들도 진철을 친삼촌처럼 따랐습니다. 삼촌. 아이들이 뛰어오면 진철은 환하게 웃으며 안아줬습니다.
진철이 오는 날이면 집안이 조금 더 활기찼습니다. 영수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오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들에게 의심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나중에 가장 큰 상처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은 가끔 가장 가까운 것을 가장 늦게 알게 됩니다. 영수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정이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전화가 오면 미정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거나 방으로 들어가거나 누구야? 그가 물으면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이야. 그 웃음은 예전과 같았지만 어딘가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눈이 웃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그런 웃음. 그리고 또 하나. 진철의 방문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왔을 친구가 이유를 들며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이 좀 바빠졌어.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다. 영수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럴 수도 있다고. 그리고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미정이 전화를 받으며 낮게 웃는 소리. 그리고 그 낮은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영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박진철이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미정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용한 웃음. 영수는 그 웃음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미정이 가장 행복할 때 짓는 웃음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영수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전화한 거겠지. 오랜 친구끼리 연락하는 거잖아. 그럴 수 있어. 진철이가 그럴 리 없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아온 사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자식 얼굴도 서로 봐준 사람. 그 사람이 설마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그 60년에 대한 모욕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생긴 균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행동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시간, 표정, 말투, 그리고 작은 것들. 미정이 갑자기 머리 모양을 바꿨습니다. 몇 년째 같은 머리를 하고 살던 사람이 새 옷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예전보다 거울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말이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정의 가방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둘이 함께 간 적 없는 카페였고 둘이 함께 간 적 없는 날짜였습니다. 그날 미정은 혼자 장을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그 영수증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영수는 평생 해보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아내의 가방을 열어본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안 된다는 마음과 열어봐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가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갑, 립밤, 수첩, 그리고 안쪽 주머니에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아주 작은 종이. 그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펼치기 전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그리워요.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글씨체는 미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필체였습니다. 누군가가 미정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알았습니다. 그 필체가 누구의 것인지, 수십 년 동안 서로 메모를 주고받은 사람, 그 필체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쪽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2살,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그 얼굴 위로 12살의 자신이 스쳐갔습니다. 처음 미정을 만났을 때의 자신이, 진철과 함께 웃던 날들이 모두 그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그 평온함이 더 아팠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이대로 모른 척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증거도 없이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증거는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희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며칠 뒤 비가 내리던 날, 그는 일부러 집을 나서는 척을 합니다. 장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골목 어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의 집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골목 끝에 세워진 차 한 대, 진철의 차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걸었습니다. 현관 앞까지.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손이 문손잡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60년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학 오던 날 처음 만났던 그 얼굴이. 아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 아닐 거야. 그 말은 이제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내가 틀리기를. 60년 친구가 그럴 리 없기를.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그럴 리 없기를.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안. 미정과 진철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이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그 모습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런 편안함. 그 웃음은 그가 알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비에 젖은 채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이 지나서야 그를 발견했습니다.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철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미정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아니, 이 순간이 오기를 바랐던 것처럼. 당신 언제 알았어?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말,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계산하는 말. 그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관계가 시작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영수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진철을 바라봤습니다. 진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을 꽉 쥔 채 무릎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미안하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잔인했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영수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철이 미정을 사랑한다는 것을, 미정도 진철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60년의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60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손을 잡아줬던 그 순간부터 결혼식 사회를 봐줬던 그날까지 수십 번의 명절과 수백 번의 식사와 셀 수 없이 많은 웃음들, 그 모든 것이 한마디 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부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나중에 누군가 물었을 때 영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를 질러봤자 이미 무너진 건 다시 세워지지 않아. 그리고 화를 내면 나만 더 무너지는 거야. 그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정을, 진철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영수는 알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아닌 서로를 선택했다는 것을, 그 선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되돌리고 싶지도 않다는 것도, 그렇다면 자신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분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선택할 것인지. 그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저주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단 세 글자. 하지만 그 세 글자 안에는 6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자신에 대한 서러움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결심도, 모두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쾅 닫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어쩌면 가장 큰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이 이끄는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걷는 노인을 영수는 그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빗속에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비와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짐은 나중에 아들이 가져다 줬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실어줬습니다. 미정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진철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모두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알게 됩니다. 어떤 이별은 싸우고 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조용히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이별이 사실은 가장 깊은 이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영수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집, 마당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고 오래된 나무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밥을 짓습니다. 한 공기 딱 한 공기만. 처음에는 그것이 쓸쓸했습니다. 밥솥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두 공기, 세 공기를 짓던 솥인데, 하지만 지금은 그 한 공기가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줍니다. 작은 토마토 화분 하나, 이름 모를 들꽃 화분 하나,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물을 줍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 그는 그냥 앉아서 그 빛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아무도 그를 배신하지 않는 그 고요함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들은 가끔 연락합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그는 잠깐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니야. 이제야 사는 것 같이 산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잃은 것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면 분노를 선택합니다. 혹은 슬픔에 잠겨 그 고통 속에서 오래도록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어느 쪽도 오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울었습니다. 빗속 공원 벤치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상처받은 자신이 아니라 그 이전의 자신, 누군가를 위해 살기 이전에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던 그 사람.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가족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분명히 아픕니다.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견뎌야 한다고 다그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픈 겁니다. 그냥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것,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것, 지켜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영수의 이야기는 비극이 아닙니다. 늦게 찾은 자유의 이야기입니다. 72살에 시작한 새로운 삶의 이야기.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